예, 2025년 3월 2일, 음력으로는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이 한국무명학술은 335번째 그 아메리카 대조선 네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한제국은 이시조선이 아니다.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민주공화정은 샤먼 제국에서 나왔다. 여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국무명학술원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학문이 떨어져서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짓 교육이 되고 또 가짜 뉴스가 되고 그럼으로써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 또 이 진실한 것을 착각하여 또 잘못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정치 선동 또 이 파시즘이 나타나고요. 각종 음모론에 시달리게 되고 교육된 역사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이 학문이 떨어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이 떨어진 결과로 나라가 망하였다가 이시조선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문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97년도에 10월 13일 날 우리가 대한제국을 부활한 것이죠. 이 대한제국을 부활한 것은 그동안에 미주 아메리카 대조선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힘, 그 다음에 고종의 대한제국의 선포,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우리가 대한제국을 공포하게 되었고, 그 대한제국이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기화로 다시 조선반도에 이시조선이 나라가 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고 왔고, 이것이 다시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가 나중에 1945년 해방과 함께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가 민국이 된 깃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이 대한제국은 황제국이고 제후국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바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자란 자기의 본원인 이시조선을 제후국으로 가라앉히고 자기가 스스로
우리 한국 문명사의 샤먼 제국의 이 대한제국으로 승포를 했던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잠깐 그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대sek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황제국이고 황제국은 제후국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후국인 이시조선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895년도에 고종 32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을미사변 후에 친일 내각이 내각에서 탈출해서 이 러시아 공화국으로 망명하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친러 내각을 수립하고 경운궁으로 황궁하여 드디어 고종 황제가 제후국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황제국에 올랐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러일전쟁 때에 이 외교권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외교권이 박탈되고 경찰권 군대가 해산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병합의 조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황제국의 제후국이었던 이시조선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 제후국인 이시조선이 망하긴 하였지만 엄연히 대한제국의 황제국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1910년 8월 22일 이 한일병합이 일어난 이후에도 대한제국은 여전히 존속하였고 1919년 고종 황제가 장례식을 죽으면서 그 장례식과 함께 1919년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 어제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에 퍼져 있었던 지도자들이 33명이 서명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유효하고 비록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 대한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만 그 다음에 중원 곳곳에 조선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의 한국인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1897년 광무원년이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이하문이라고 하는 의약꽃을 상징으로 하고 독수리 문장을 우리가 사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 문장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시조선이 우리의 역사의 전통성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우리의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조선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제후국으로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사만을 대표하고 대조선 사만학회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오면서 특히 대한제국의 샤먼제국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서 나중에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기는 태극기고요. 그 기간은 1897년 10월 12일, 1910년 8월 29일 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대한제국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황국 문명사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가 위험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이 샤먼 제국이 혼련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마탄 선인들처럼 우리 샤먼 제국의 존재로서 나라의 위기에서 이렇게 그 구해주는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 12년, 공식적으로 12년 3월 20일, 320일, 약 13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민의 역사에서는 우리의 이런 샤먼 제국이 엄연히 우리들 개개인에게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수교국들이 공식 승인을 받았던 일이고요. 이 대한은 삼한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북한, 지금도 호남, 충청, 그 다음에 이 영남 이렇게 이제 삼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겼을 때도 그랬고요. 이 고조선의 이 군주도 바로 우리가 조선 환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한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국은 삼한 일통이 되고 대한민국은 이 샤먼 제국 제사장 왕국으로서 신라 제국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이 지금 현재 분리 독립되어 있고, 이 대한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 황제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황구단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핵심적인데요. 우리 이시조선 중에서 황제로서 하늘의 제사 지냈던 시기는 태조 때, 태종 때, 세종 때도 하지 못했는데 이 세조 때 황구단을 만들어서 이 제사장 계급으로서 이 해동조선의 이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얼마나 권위가 높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후국은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사직단에 제사를 지낸 것이라면, 황제국은 삼한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하늘의 제사 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 왕조 중에서 하늘의 제사 지냈던 사람은 단 둘이 세조와 고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미일 카스라-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화의 길을 걸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제국, 샤먼 제국은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설명할 부분의 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 아침에 제가 적었던 요 부분과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요거 뭐냐면은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핵심은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볼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 그 문성서 선생님이 아메리카 대조선, 대조선 사만학회, 대조선 사만연구회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대한제국이 북미의 인디언들, 우리의 그 조선의 유민들과 합심하여 우리의 샤먼 제국의 핵심적인 코어인 대한제국으로 가지고 있는 거와 지금 이제 조선반도에 있는 이시조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구하신 그런 대석학들이 연구한 내용은 바로 인디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조선의 유민들이 끊임없이 그 이주를 해 가서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과 또 조선반도에 살고 있었던 왕족들이 가서 세운 선포하고 공포했던 제국이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광무원년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화 되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제후국인 이시조선이 망해서 식민지화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말하는 북미의 5대5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조선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과 또 근세에 이주하였던 귀족과 왕족들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우리 고려인,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민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이죠. 1904년도에 1350명 정도 되는 분이 유카탄 반도 밑에 우리가 그 애니깽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노동자로서 뭐냐면은 그 유민들이 흘러 들어간 것도 있고요.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오래전부터 뭐냐면 우리 유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간도, 그리고 하얼빈, 흑룡강성,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뻗어 나왔는데, 나중에는 우즈베키스탄까지 뭐냐 우리 유민들이 흘러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의 한민족은 언제나 우리가 샤먼 제국의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대사만 조선학회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틀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거와 기존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혼란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도 바로 제가 테마별로 적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이시조선은 전제 왕권 국가로서 제후국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제후국은 어떤 거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사직단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897년 10월 11일 날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10월 11일 날 이미 이시조선은 망한 것입니다. 이시조선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황제에 올랐던 사람은 단 둘이
세조와 고종이라는 거, 황구단을 세워서 하늘의 제사 지냈던 황제가 되었던 일은 지금 현재 세조와 고종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명조선, 해동조선, 그 다음에 열도조선들 중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권위와 힘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조선조의 역사들 중에서 바로 이 황구단을 세워서 하늘의 제사 지냈던 황제는 세조 황제, 고종 황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명조선, 해동조선, 미주조선, 열도조선 전 세계에 조선 유민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삼지제도, 삼원일체 연방제 형태라고 말하는데, 이게 대조선 사만학회가 말하고 있는, 대조선 사만연구회가 말하고 있는 삼한의 삼지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화정이죠. 세 번째, 1910년 이시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했다 이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1897년 10월 10일 날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제국은 유효하다 이거죠. 유효하다.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대한제국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와 함께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대한민국의 뿌리는 바로 대한제국에 있다. 그 중심 세력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그 다음에 미중 중화조선이라든지 미주조선인, 인디언을 포함합니다. 조선반도의 한반도 유민 중심이 되었는데, 자, 이들이 세계에 퍼져서 지금 조선 사만학회를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샤먼 제국의 부활, 대한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이야기할 때는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우리는 조선 유민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유민들의 그 사상적인 배경이 바로 우리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친소공산주의 학파 이동영 선생, 친중 척사학파 최현희, 친일교화파 김옥균이, 자주민족주의 학파 신채호, 그 다음에 친미기독교 학파 우리가 이승만을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째, 대한제국의 특징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고요. 6번째,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은 다시 삼원제국의 부활로서 지금 현재 북한, 호남, 영남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냐면은 앞전에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1905년에서 2025년 약 120년 동안의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한 이 한국사 공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1919년 3월 기미독립선언서, 상해임시정부, 자주민족주의 학파, 이 공부를 우리가 꼭 해야 우리가 식민사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살사상과 불교사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보살사상은 우리가 본생사상이고, 불교사상은 인식작용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방에서는 이 플라톤 사상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과 불교사상,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책은 황태현 선생의 공부를 꼭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냐면은 뭐 신학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글, 언어, 이것이 바로 신이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신을 창조주 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나중에 그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으로 이제 갈아탔죠. 그래서 이제는 창조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시대로 이제 갈아탄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요거는 참고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8번째, 이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정에 이 대한조선은 분단되었는데 북한과 한국이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이끌었던 이 파벌 세력이 분리된 것이다. 아까 5개 파벌이 있었죠. 5개 파벌. 예, 5개 파벌. 분리된 것이다. 친소공산주의 학파, 친중 서구 학파, 그 다음에 친미기독교 학파, 친일개혁파, 자주민주주의 학파.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위에 친일공산주의 학파, 친중 서구 학파는 이제 북한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다시 분리되었다. 미주 대륙에 있었던 인디언, 이 조선 양반을 남겨두고, 이시 조선의 땅으로 이제 이주해 온 것인데, 특히 1800년에서 1600년 세도 정치 기간에 미주에 있는 양반들이 많이 뭐냐면은 일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선반도에 들어왔는데, 중원 세력이 있었던 조선 유민들은 대거 뭐냐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거죠. 자, 중원 대륙에 있었던 조선 유민들도 대거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들이 대한제국을 만든 주체 세력이고, 현재의 대한민국, 한국인의 탄생의 줄기, 즉 사상을 찾아보면 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은 조선제국의 부활인데, 이를 나는 샤먼제국의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국 문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샤먼 사상을 부활하는 것이고, 샤먼 사상을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전제 왕권국가와 타협한 유불선도 기독교들을 이제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체한다는 것은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에 샤먼 제국에서 파편화되었던 유불선도 기독교가 해체를 통하여 다시 샤먼 제국으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국사의 역사에, 한국문명사의 역사에 우리가 이 대한 제국과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김희독립선언서와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역사를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고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만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